지난 시간에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1인 가구 보고서에 나타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관련된 10가지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매주 2회, 3회 최신 글로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에서 좋은 자료가 나왔는데요. 1인 가구 보고서라는 부분입니다. 이 속에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관점에서 10가지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본 장편인데요. 지방의 가속화되는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의 비중을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지방에서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요. 근데 이제 그쪽은 이미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았고 또 독거 노인 인구도 많았고 폐가도 심지어 빈집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커뮤니티가 외로움이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어울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 대한 숙지가 연구가 많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닥칠 중요한 문제는요. 서울 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서울이나 이러한 경기도 이런 부분도 이제 성장률이요 증가율이 약 45%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 지역의 1인 가구 특히 이제 독거 여성이라든지 독거 노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부분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독거 여성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성 시니어의 1인 가구 증가 속도를 보면요. 55세부터는 이제 남성을 올라가게 되는데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혼자 사시는 시니어, 특히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 걱정하는 부분은 재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이제 경제 활동을 남성분이 하시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 필요한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맞춰서 제공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교육 비중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에 월 123만 원을 만약에 1인 가구에는 123만 원을 지출하는데요. 이 중에 교육은 약 10.4%를 차지합니다. 근데 4인 가구의 경우 평균 345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부분에서 교육은 14.7%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4인 가구에서 이 높은 교육 비중이 1인 가구에서는 15%보다 낮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50대의 경우에 교육을 하지 않을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가 중요한 질문이 되고요. 이런 시간을 보내는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50플러스 캠퍼스 같은 교회에서 교육을 하거나 문화 강좌를 듣는 이런 시니어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이 더욱더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대 남성이 아까 외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이분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하는 활동 중에 지인 모임이나 헬스 이런 거 외에 SNS 커뮤니티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은 약 21%가 SNS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요. 여성은 그에 비해 약 25% 낮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50대와 50대 남성 여성에 있어서 헬스 부분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26%, 약 24%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의 니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컨텐츠에 있어서 교육뿐만 아니라 이러한 SNS 같이 공동체를 온라인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헬스, 피트니스 같은 거죠.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럼 어떤 채널을 쓰느냐는 질문인데요. 소셜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 사용 현황인데요. 전반적으로 50대의 유튜브 사용률이 33에서 38%로 타 세대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삶의 팁을 얻거나 실제로 삶의 모습을 엿보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기기의 발달, 핸드폰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에 굉장히 주목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 1인 가구의 특징을 보면요. 남자는 밴드의 약 36%인 반면에 여자는 카카오 스토리의 35%를 보이는 약간의 차별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자, 쉐어하우스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그 의향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50대의 경우에 17.5%에서 15.5%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보면요,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쉐어하우스라는 거에 같이 어울리는 것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이런 피상적인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뭐 이웃사촌과 살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들도 반영됐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쉐어하우스의 문제점을 같이 거주하는 문제 부분을 해결해 한다면 오히려 23.5%는 재밌을 것 같음이라고 그 응답한 15.5% 중에 이렇게 응답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50대의 경우에 약 16% 정도는요, 비용이나 이런 모든 특히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 방향은 함께 거주하는 자체가 불편하다라는 그 인식을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조율해 보는 부분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식사 부분을 보시면요, 50대의 경우에 약 9.8끼 정도를 그 혼자 하는데요. 그 중에 직접 밥을 하는 거 빼고 그 HMR이라고 하죠. 가정 간편식이나 음식을 배달하는 부분을 약 굉장히 53% 정도 되는데요. 그걸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5끼 정도를 50대는 혼자서 식사한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끼를 노리는 가정 간편식 또는 음식 배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렌탈에 대해서도요, 사용하는 이유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거나 구매 시 목돈이 들어간 부담을 줄인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와 함께 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비중이 타 연령에 비해 50대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탈 이용, 특히 이 중에 그러면 어떤 것을 이용하고 향후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안마 의자인 경우는 현재 2.0%나 11.3%로 이 갭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니어 50 플러스 1인 가구에 있어서 렌탈 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신제품을 그 비용적인 면이나 그 관리 측면에서 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니즈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다음 장표를 보시면 비슷한 온라인 구독 서비스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음악 경우에 50대의 이용률은 15%로 낮지만 재구매, 그러니까 다시 계속 그 이용하겠냐는 질문은 타 연령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의류 서비스처럼 굉장히 뭐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 무려 88%에 달하는 그 계속 이용 경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50 플러스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처음에 서비스를 접하는 게 어렵지만 그 니즈를 잘 맞추면 오히려 타 연령보다 더 장기적으로 계속 이용이 가능한 세대라는 그러한 그 니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반려동물 부분에 있어서는요, 기르지 않는 부분이 약 90%인데요. 그럼 향후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일반적인 그 개나 고양이 이런 거 외에도요, 그 반려식물 부분이 약 16% 정도로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식물 부분에 대해서도 그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중대 질병이라든지 실손 보험 외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연금 보험, 저축성 보험, 그리고 치아 보험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이나 그 저축성을 통해서 앞으로 노후에 필요한 그 재무적인 갭을 채우려는 니즈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치아처럼 명확한 어떤 독특한 질병에 대해서는 오히려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일반적으로 그 니즈는 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KB의 좋은 자료를 통해서 1인 가구 시니어 비즈니스에 나타난 지방의 니즈, 오래 사는 여성이라든지 교육 비용에 대한 니즈, 그리고 SNS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유튜브에 대한 주목, 쉐어하우스, 그리고 일주일에 5끼를 그 배달이나 그 가정 간편식으로 한다는 부분, 그리고 신제품 구독 서비스, 반려식물, 그리고 금융보험사에서 생각할 보험들 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 KB에서 나온 1인 가구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샘플 사이즈가 무려 2,000개에 달하고요. 그 속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상당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